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자, 1월 11일 월요일 지금 이제 한 6시가 좀 넘었고요. 이제 오늘이 그래도 아직은 춥긴 추운데 날이 점점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핵심 회사 중에 하나인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을 보니까요. 29만 4천 원 현재고 최고 고점 찍었을 때가 31만 8천 원, 거의 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 10년치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쭉 가는데 전반적인 우상향 곡선이긴 한데 조금 그동안 좀 플럭추에이션이 상당히 있다가 이제 우상향 쪽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LG 화학처럼 아직은 석유 화학 비중이 큰데 주 성장 동력은 저거라고 봐야죠. 배터리라고 봐야죠. 아마 SK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뭐 배터리 사업을 LG 화학처럼 이렇게 분사해서 할 생각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SK가 2007년도에 SK 주식회사하고 석유화학, 그 다음에 윤활유 이렇게 분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2009년 10월에 윤활유 부분을 먼저 분사를 하고 2011년 1월 석유화학 분사를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을 하게 되고요. 대표이사는 현재 김준 대표이사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 20년 매출이 각각 54조 2165억, 49조 8765억, 35조 4232억. 이게 아마 석유화학 쪽이 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영업이익은 2조 1032억인가 그렇고요. 19년은 1조 2693억, 2020년에는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아마 투자가 많이 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2조 3875억이고 영업이익률은 3.08, 2.54, 마이너스 6.74.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86.99, 117.06으로 안정적인데 아마 대규모 투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하고 SK 이노베이션 뭐 기본적으로야 지금 자동차 배터리가 없어서 공급 못하는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물량을 수주해 놨는데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애플하고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는 현대자동차가 가격 경쟁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애플에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아차 미국 공장 조지아 공장이 또 현대차하고 애플이 만약에 합작을 한다면 유력한 후보지가 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또 조지아 공장 근처에 지금 1, 2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 공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배터리를 생산해내고 2 공장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되는데 현대 기아차 그룹하고 폭스바겐, 포드 이렇게 벌써 예정이 다 돼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는 현대차 기아차의 eGMP 1차 물량을 공급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3차 대성자 2023년부터 이후 공급 예정인 3차 공급자에도 또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자동차가 애플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고 현대차가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애플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애플은 대만 폭스콘하고 그 아이폰 생산을 거의 폭스콘에서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쿼타이밍 대만 폭스콘 회장이 폭스콘이 최근 중국의 바이톤이라고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워낙 폭스콘은 제조업 쪽에 잔뼈가 굵은 거라 그 중국 바이톤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는 폭스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콘의 쿼타이밍 회장은 여러분이 좀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대단한 승부사인데
애플 물량을 따낼 때 이제 공장을 전원 다음에 다른 경쟁사에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애플한테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워낙 싸니까 애플 물량을 거의 전담하게 되면서 좀 나름대로 이제 그다음서부터 협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애플하고 가격을 좀 해서 나름대로 좀 이득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낸 이득을 바탕으로 샤프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타이밍 회장이 삼성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삼성이 물론 살짝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뭐 디스플레이인지 아니면 뭐 뭐였는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유럽에서 뭔가 서로 가격을 담합을 해갖고 중국 EU한테 걸렸는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EU에서 이런 정책이 있는가 봐요. 담합을 했던 걸 사실을 음, 이렇게 폭로를 하면 그 회사만큼은 그 이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게 있는데 서로 다 그렇게 약속해서 해놓고 삼성이 먼저 그래 우리 가격 담합했다고 불어버리고 삼성은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코타이밍 회장이 대노했다 그래요. 아니 상도라는 게 있는데 물론 가격 담합한 건 잘못했지만 그거를 먼저 폭로하고 자기네들만 빠져나가다니 그러면서 삼성을 꺾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막 공언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프를 인수하는 것도 삼성의 기술력을 꺾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로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코타이밍 회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SK 아니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지금 폭스콘이 될 것 같고 그게 되든 안 되든 뭐 SK 이노베이션은 뭐 워낙 지금 자동차 배터리가 뭐 그냥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급속하게 전환을 해야 되고 특히 유럽의 수출 물량을 맞춰야 되는데 자동차 배터리는 기술력 있는 양질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이 납품을 해달라고 읍소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SK 이노베이션이 애플하고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그러면 물론 또 주가가 반등하고 그런 큰 기회긴 한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사서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이 오르면 막뭐 좀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뢰 거래하라니 하고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쭉 가시면 된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보유고요. 사실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서 슬슬 들어가셔서 일단 1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 이상으로 아마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수익 챙기시고 뭐 매도하시고 싶으시면 매도해서 다른 걸로 갈아타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가지고 계실 분은 더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뭐 갈아타셔도 뭐 SK 이노베이션만한 주식을 찾기가 그닥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네이티브들에겐 이렇게 들린다. 여기서 어, 그 미안할 때 sorry 이렇게만 하면 좀 진정 어린 사과처럼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늦어서 미안하다 그러면 I'm sorry to be late 그러거나 sorry about being late or my apologies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의 행복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일단 냉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고유의 냉면 맛을 자랑하는 집들이 꽤 있다. 주교동에 위치한 우레옥은 70년 역사를 자랑하며 수많은 냉면 조리사를 배출했다. 마포 냉면 지존이라는 1970년대에 개업한 을밀대와 장남이 운영하는 강남 분점, 냉면장인 김태원의 봉피향, 을지로 백병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매콤한 닭무침을 곁들여주는 60년 전통의 평내옥,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대미 필담을 신조로 하는 요리 서북 면옥 남대문 골목 안에 위치한 2층 작은 집이나 알만한 사람 다 아는 55년 된 부원 면옥도 내가 즐겨 찾는 곳이다. 요즘은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을 자랑하는 냉면 맛집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방이동에는 봉평이라는 걸출한 냉면집이 있는데도 금왕 평양 면옥이라는 신의 냉면집이 손님을 모으고 있고 광명시에는 냉면 명가로 자리 잡은 정인면옥이 서울 여의도에 2세 가게를 냈다. 또 능라도라는 냉면집이 새로 도전장을 내고 역삼동 마포 광화문에 진출했고 합정동에는 평양 옥류관 출신 셰프가 동무밥상이라는 상을 걸고 평양식 냉면을 선보인다. 교대역 인근 서초동에는 서관면옥이라는 새로 문연 가게가 있고 제주산 메밀 100%로 냉면을 빚는 집이다. 메밀향을 잘 느낄 수 있는 냉면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방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지역의 냉면집을 방문해 보곤 한다. 부산의 원산면옥, 진주의 하연옥 등 내노라 하는 냉면 명가가 즐비하다. 냉면의 백가쟁명 시대가 온 듯하다. 평양냉면의 맛은 먹어본 횟수에 비례해서 느껴진다고 한다. 처음에는 밍밍한 육수, 끈기 없는 면발, 만만치 않은 가격을 지적하면서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얼마 안가 중독되는 이들을 여러 봤다. 하여튼 저도 아직 냉면에 중독까지는 아닌데 뭐 중독이 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추운 겨울에 냉면 먹으면서 한번 건강을 챙겨 보시죠.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